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4시의 불교 산책입니다. 저는 진행자 길디 길상화입니다. 오늘은 청명한 파란 하늘과 함께 2022년의 마지막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아쉬움이 남으시나요? 아니면 홀가분이 남으시나요? 네, 저는 생각해 봤더니요. 아쉬움도 홀가분도 모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열심히 뛰었던 것 같은데요. 계획한 만큼 가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올해를 마칠 수 있게 돼서 나름 홀가분하게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데요. 홀가분이든 아쉬움이든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전의 결과라는 것이죠. 도전을 했고 원하는 목표 달성을 했다면 홀가분하겠죠. 혹여 그 반대가 되면 당연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았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쉬움을 통해 배운 것을 잘 기억해 놓았다가 내년에 홀가분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정말 2022년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억하시면서 유종의미 거두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4시의 불교 산책. 첫 코너는 여러분들과 함께 현안 스님과 이야기 나누는 현명한 선택 시간입니다. BBS 어플에서 정주를 선택하시고 글을 남길 수 있고요. 방송에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법조사 템플스테이 이용권과 월명사 무오신채 쌀국수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 스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이별이와 이준환이 부르는 어느 봄날입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 4시의 불교 산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스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님.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크리스마스 파티도 했어요. 파티하셨어요. 어떻게 파티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아시다시피 저희 분당 보라선언에는 젊은 청년들이 엄청 많아서요. 네. 20대부터 30대까지 있고 뭐 아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신데 주로 한 20, 30대가 많아서요. 파티를 기획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뭐 파티라고 특별한 건 없고 아시겠지만 뭐 채식 생활을 하니까 뭐 먹을 거는 굉장히 한정돼 있는데 점심에 이제 사람들 저희 절에 오시는 분들, 자주 오시는 분들 초대해서 서양 음식 체험. 서양 음식 체험하기로 해가지고 뭐 양송이 파스타를 이렇게 파이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구워서 이렇게 하고 뭐 샐러드 하고 스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절에서 서양 음식을 맛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저희는 자주. 네, 특별한 음식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서요. 사실 요즘에는 나물값이 비싸죠. 사실 그렇죠. 비싼 음식이죠. 한국 음식이. 네, 날씨가 또 여간 춥습니까? 그러다 보니 야채나 이런 게 귀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제 어제 보내셨고 이제 연말인데요. 연말에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 뭐 아직도 선칠 기간이라 사람들하고 같이 단식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명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올 안에 꼭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은 영화 스님의 불요교경이라는 그 경전 강설한 거 번역 완료해서 지금 교정 중인데 내년 초에 꼭 출판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지금 출판사와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네네네. 교정을 보고 있죠. 네, 교정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원래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미적미적거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스님 워낙 또 바쁘시다 보니까 자꾸 이게 지체가 됐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 열심히 하려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바쁘다는 건 약간 핑계 같고 약간 불경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정확도 있게 해야 되다 보니까 심적 부담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 번역을 또 정확하게 또 읽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겠어요. 예전에 해놨는데 또 다시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들고 번역물이라는 건 할 땐 볼 때마다 너무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정을 챕터 1부터 이제 뒤에까지 하고 다 끝나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고 좀 성에 안 차고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네. 스님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책이 번역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불유교경이라는 경전이 한국에서는 많이 읽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짧지만 아주 수행자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기리님은 불유교경이라는 경전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럼요. 들어봤죠.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짧은데요. 네, 정확하게 전체를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부분 책 속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인용되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유교경은 사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앉은 자리에서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불유교경 할 때 유교가 무슨 공자 유교가 아니라 유서할 때 그 유자잖아요. 남기고 간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서 남기듯이 이렇게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시고 유언처럼 남기고 하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주 수행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을 압축적으로 모두 총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요. 불유교경 번역편 나오면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번역본이긴 하지만 강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영화 스님의 강설인데요. 저희와 함께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이 읽고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네, 강설이 더해졌기 때문에 또 읽으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도 사실 출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경전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교경 덕분에 이제 불교의 계율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게 되고 오계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출가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스님. 불유교경 번역본 꼭 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날씨도 많이 춥고요. 연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의 고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면 저는 매우 외향적인 사람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있고 성격도 쾌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만나는 사람은 있지만 진짜로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민은 사람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차이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 실망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이 고민입니다. 스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문제가 됩니다. 재밌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 얘기를 방송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명상을 배우러 온 젊은 학생들이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이 법문을 듣다가 뭐 착하게 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나쁜 마음을 내지 말라고 그런 가르침을 듣고 너무 노력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대요, 그동안. 네. 왜냐하면 마음 속에서는 정말 착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악마 같은 마음도 있고 착한 마음도 있고 갈팡질팡 하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라고만 말하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법이 없는 경우에 우리들은 항상 혼란스럽고 마음의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느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괴롭냐고 물어봤더니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막 머리가 혼란스럽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화가 났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을 마주쳤을 때는 그 사람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나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한테 그러면 그거는 피하면 안 되고 가장 1번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쁜 마음도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일단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잘못됐지만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면 안 되고 나한테 이렇게 나쁜 마음도 있고 사악한 마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도 있고 혼란한 마음도 있다라는 것부터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일부라는 거. 나쁜 마음, 사악한 마음 다 인정을 한다는 게 먼저라는 그게 나의 말씀이죠. 일부라는 것부터 그러니까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그런 어떤 가르침을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스님은 자비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스님들도 출가를 했지만 아직 깨닫지 않았다면 착한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내면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을 마주쳤을 때도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이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이니까 착한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구나. 이거부터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우리한테는 항상 착한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선화상인의 가르침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악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우리 마음에 착한 마음, 악한 마음 모두가 있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제 마음에는 분명히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자가 굉장히 흔한 질문인데 질문자의 질문이 아주 흔한 질문인데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 실망할까 봐 두렵기도 한다는데 이게 참 근데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세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도량에 오면은 저희는 가장 먼저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나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안 좋은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실망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실망스러워하지 않게 그렇게 잘해서 그 사람들이 나쁜 모습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어쩔 때는 성공도 하고 어떨 때는 실패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된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절에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스님한테 공경스럽게 해야지. 라든가 너 이렇게 법문하는데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지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떱니다.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환경에서는 어떤 잘못된 점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혼란스럽고 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너무 다 드러내면은 나를 미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더러운 생각까지 다 드러내면 아무도 우리 가까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나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없죠. 마음이 다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내 마음은 더럽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사악하지? 하고 걱정하거나 죄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다 털면 먼지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물론 수치심을 느끼고 내가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라는 동기를 갖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고문하면서 계속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자각을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이 동기가 돼서 자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또 우리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라는 또 그런 마음까지 한번 더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뭐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다 함께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더 많이 드러내느냐 안 내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이 사람은 좀 선한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나쁜 말도 많이 하고 한 거 보니까 좀 악한 사람인가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은 마음이거든요, 사실. 똑같이 같은 그런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갖고 있는데 더 많이 드러내냐, 덜 드러내냐, 뭐 그런 차이고 거기에서도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거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뭘 하든 간에요. 네. 우리가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사람들은 항상 오해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선하게 존재하고 혼란이 있고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일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보다는 내가 스스로 얼마큼 괴로운지 내가 어떻게 그거를 개선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더 실체가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질문자가 하는 얘기는 그 고민은요. 그 외향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좀 당당하고 자존감도 높고 뭐 또 대중을 좌지우지할 만큼 카리스마도 넘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통 외향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는 나름 그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약간의 가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모르죠. 사람에 따라 가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뭐.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참 멋져 보이고 부럽기도 하고 뭐 그래서 거기에서 또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지금 고민자는 바로 남들한테 멋져 보이고 부럽기도 한 그런 모습을 늘 자기는 이렇게 보여줬는데 자신의 어떤 소심한 모습 또 뭐 이런 그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뭐 실망스럽고 두려워하는 뭐 이런 걸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될까요? 근데 사실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항상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외향적인 사람들도 제가 외향적인 사람인데요. 사실 깊숙이는 상대방이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운 마음이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또 더 외향적인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너나 나나 다 혼란스러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네, 매한가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뭐 완전히 내향, 완전히 외향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어느 부분이 좀 더 치중되었느냐에 따라서 외향성, 내향성을 약간 가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외향적이지만 외향적일 수 있을 때 기분이 좋고 내가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외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만 그렇게 하고 또 집에 가면 또 안 그래요. 다 그러지 않아요. 네. 에너지가 떨어지면 또 방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그렇게 꼭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향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 사람도 또 그 안에 내향성도 이미 내재되어 있고요. 또 내향성이 강하게 보여주는 사람도 그 안에 나름 외향적인 면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비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성품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정말 그걸 개선하고 싶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천으로 옮겨야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실천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변화를 갖고 싶은지 다 다를 텐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칠지는 본인이 이제 조사를 해보고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거를 선택해서 열심히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에 MBTI라는 그 성격 유형 검사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업에서는 MBTI에 따라서 내향적인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내향적인 사람도 사회생활을 하면 잘 하거든요. 그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인 기사를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아마도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은 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렇게 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데 그런 기술이 떨어진다든가. 근데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상대방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같은 부서 내에서도 부서 간에서도 회의를 하고 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명상반에 와서 본인의 문제를 표현한다든가 또 질문을 할 때 그런 소통의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군요. 네, 아마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 내향적인 사람도 물론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많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전체적인 기업에서의 그런 방침이 그렇게 나온 것은 아무래도 이런 소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뭐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비교할 필요가 없고 개인의 그런 어떤 선호와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개선해야 되는지 결정해야겠지만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내향적이기 때문에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고 기술을 배워서 소통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퍼포먼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노력과 어떤 공부나 어떤 연습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좀 더 노력해서 소통의 방식이나 소통의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보통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을 때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해서 조심스러워서 잘 얘기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공격을 할 때 그런 공격을 받고 사람들한테 평가받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고 두려움을 피하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아픔과 고통은 필수입니다. 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명상반에도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주 생각보다 정말 흔하게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손길을 뻗고 어루만져주고 그런 거가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하기보다는 좀 웃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겠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과 손길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스님. 오늘 고민자의 말씀 들으셨는데요.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올해 방송이 오늘 방송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아, 벌써 1년이 끝났네요. 네, 한 일도 없는데. 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0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올해 마무리 잘 하시도록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였는데요.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한국 사회가 너무 미국처럼 돼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기반을 갖고 그런 사회가 형성이 됐는데 우리가 잘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편리에 의해서 이기적인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런 것만 받아들이고 그게 더 좋다, 더 앞서 나간다, 그게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어떤 전통과 문화가 기반으로 깔려 있고 그거에 맞춰서 또 기반을 가지고 다른 어떤 행동 방식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떤 부분적인 것만 편리하게 받아들인다고 그게 잘 흡수가 되거나 우리한테 이로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잘못하면 세대 차이도 더 커지고 더 충돌도 커지고 개인 간의 갈등도 커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 서구 생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자기의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편리를 위해서 그런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서구 방식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착한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명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전통 문화에 맞게 세대 간의 갈등 없이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추천곡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미녀와 야수 주제곡입니다. 네. 뷰티 앤 비스트. 왜냐면 야수는 참 못생긴 얼굴이라고 해서 안 돼. 제가 봤을 때 되게 멋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멋진 사람이다. 정말 멋진 사람이죠. 정말 저기 신사분이구만. 네네. 그렇습니다. 뷰티 앤 비스트 미녀와 야수 곡 준비해 주셨네요. 네, 아리아나 그란테와 존 데이트가 부르는 뷰티 앤 비스트 준비해 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내향적인 사람인데 외향적인 사람으로 인식돼 있어서 사람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차이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고민자의 고민을 스님께서 다양한 말씀으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스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방송은 새해 신년 2023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4시에 불교 산책 첫 코너 현명한 선택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노래 뷰티 앤 비스트 아리아나 그란테와 존 레드가 부르는 노래 듣고 전하는 말씀까지 듣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오두막으로 돌아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팝송과 에세이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오두막입니다. 들려드린 이야기는 마스노 순묘 스님의 불필요한 것과 헤어지기에서 진정한 자유는 자기 기준에서 생긴다 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내드린 곡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롤링 스톤스의 Satisfaction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마룬 5의 Movies Like Jagger였죠. 그리고 세 번째 곡은요. 에릭 카멘의 All By Myself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세 곡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회사원의 이야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상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 하던 어느 회사원이 시간을 아끼고 식비도 절약할 겸 해서 도시락을 싸서 먹기로 마음먹고 상사에게 전했더니 그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 왔고요. 일종의 상사에 대한 반항이고 동료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원에게도 메뉴를 고를 자유가 또 함께 먹거나 먹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식당을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았고 애초부터 상사와 밥 먹지 않을 자유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주도적인 자유를 찾아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분위기라는 것이 또 있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그냥 따라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는 거죠. 불법도 비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행동도 아닌데 하기 힘든 게 있다는 것입니다. 흔한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음식을 시키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짜장면을 시키는데 나만 짬뽕을 시킬 수 있는 자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짜장을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를 누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삶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자유로움을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의 오두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하는 말씀까지 듣고 옵니다. BBS 자연재해 예방 캠페인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듣고 오는 동안 창밖을 잠시 보았는데요. 노을 틈에 아직 아침에 보았던 파란 하늘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만에 본 맑은 날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4시에 다시 만나요.